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요즘 제가 도파민 중독이 심한데요. 최근에 마약에 관련된 뉴스가 많아서 중독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 거예요. 이게 마약이라는 단어가 강력해서 그렇지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메일 이런 것도 다 그런 중독의 일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였냐면 딱 순간적인 재미와 그런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무언가를 길게 소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상을 배속을 안 하고 못 보는 거예요. 정속도로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이 시간이면 10분짜리 정보 영상이 있을 때 2배속으로 들으면 5분 만에 들으니까 2배속으로 2개 보면 그게 이득이지 않을까 하면서 모든 걸 빠르게 보는데 저는 이게 밥을 먹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보도 먹는 거잖아요. 다들 정보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양가 있는 정보가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너무 급하게 먹어서 오히려 우리 뇌는 그런 것들을 소화할 기회를 갖지 못해서 뇌가 더 가난해지고 빈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게 항상 뭔가를 붙들고 있는데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게 소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 뇌와 우리 마음이 먹는 어떤 에너지라면 정말로 질이 좋은 거를 꼭꼭 씹어 먹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제가 후루룩 넘기게 된 게 사실은 정보 자체보다도 제가 그 정보를 받아들일 때 얻는 그 도파민과 자극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아서 이 도파민 중독에서 조금 벗어나야겠다라는 다짐을 했고, 그리고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스스로가 중독 상태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이며 담배 같은 것에 중독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핸드폰이랑 게임이랑 컴퓨터에는 항상 좀 중독이 되어 본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술이랑 담배랑 뭐가 다를까 싶을 정도로 몸이랑 마음을 같이 망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독이라는 걸 느끼면 그때 좀 고칠 의지가 생기거든요. 이게 이제 중독인지 아닌지의 판별을 하는 기준은 내가 이거를 안 할 때 좀 괴롭고 금단 증상이 느껴진다 하면은 웬만큼 중독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을 이거 하지 말자 했을 때 이거를 정말 하면 안 되나 하면서 몸이 이렇게 좀 비틀리고 그냥 막 궁금하고 누르고 싶고 인스타그램 자꾸 들여다보고 싶고 이거를 안 했을 때 중요한 소식을 놓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불안감이 든다면 그게 뭐 금단 증상이랑 무엇이 다를까요? 네, 저는 제가 그걸 다 느껴봐가지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순간에는 핸드폰을 다 비행기 모드로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말하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빨간색 알람이나 카톡이 오면 이거를 중단하고 그걸 봐야 돼. 이게 왜 또 심각하냐면은 그 빨간색을 보면 사람이 누르고 싶고 그거를 봤을 때 약간 보상을 얻는다는 거 심리학자가 그 메커니즘을 알고 이런 버튼을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소셜미디어라는 다큐를 보면은 그런 것들의 심각성을 좀 알게 되실 텐데 네, 그래서 저는 무언가 빨간 버튼을 봤을 때 유해한 도파민의 버튼이다라는 걸 깨닫고 좀 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안 보려는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중독 상태임을 자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기 금지입니다. 아침에 핸드폰을 보면은 그날 하루가 그냥 그 도파민으로 끝나요. 저는 삶에서 유아와 청소년기가 중요하다시피 하루에서도 아침과 그 눈을 뜨자마자의 그 몇 시간이 그 저녁까지의 많은 것들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그렇게 자극을 바로 받아버리면 자극을 받지 않는 점심과 저녁은 아마 지루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그 자극점을 그렇게 높여놓으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핸드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침에 정신을 깨울 수는 있겠죠. 자극이니까. 근데 뭔가 뇌가 자극을 느낀 다음에 다시 보통의 수치의 도파민 정도가 되면 자꾸 그런 걸 들여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볼 때 계속 스크롤바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새로 뉴스피드가 업데이트가 되죠. 근데 이게 라스베가스에 있는 룰렛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핸드폰 보는 거를 금지하고 아침에 조금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그 다른 일이라는 게 오늘의 하루가 이런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정말 그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가 학원에 가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삶의 자극점을 줄인다인데요. 사실 과거에 그냥 인류 자체가 지금의 현대인만큼 도파민을 얻을 기회가 없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인간으로 진화해왔고 이 이상의 도파민에 대해서는 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너무 많은 도파민을 받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제가 책에서 읽은 실험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전류로 뇌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얻게 하는 그런 버튼을 줬어요, 쥐에게. 근데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쥐가 성욕도 식욕도 안 느끼고 계속 버튼만 눌러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만 추구하면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되는 다른 것들에 대한 추구가 더 약해질 수 있고 삶이 좀 밸런스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제일 즐거운 거니까. 정말 즐거운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삶을 그만큼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노출되는 삶, 그러니까 그런 버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버튼들을 누르면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못 보게 되고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일상적인 거를 지루하게 느끼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 마약이랑 원리가 비슷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마약이라는 게 한 번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게 한 번 했을 때 도파민이 정말 상상도 못할 수치로 나온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파민이 이제 안 나오면 삶이 너무 재미없게 느껴지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심하면 통각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마약을 안 먹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에도 그렇게 너무나 많은 도파민이 지금 들어차 있으니까 그거를 좀 줄이고 약간은 수치를 낮춰서 그거를 조금 더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극을 안 주는 방법이 뭐냐? 그것도 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저것 전환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면요. 그 일을 깊이 있게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읽었던 여러 책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인간은 원래 멀티가 안 된대요. 멀티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게 이제 순간순간 하나에 집중하는 그게 좀 전환이 되는 거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느끼냐면은 음식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음식 맛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뭐 향초를 피우거나 향수를 뿌리거나 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딱 켜두고 좀 시간이 지나면 후각이 둔해지기도 하고 내가 그거를 지금 향이 난다라는 걸 딱 인식하지 않으면 향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 진짜로 인간이 딱 두 개를 못 하는구나. 그래서 최근에는 한 번에 하나씩 하려는 걸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가 무엇을 하든 그 깊이와 집중력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얕게 무언가를 집중하지 못하고 하고 있었구나. 근데 그 얕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저것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느껴지는 자극은 취하는 거니까 정말 껍데기만 먹었던 거예요. 과일이나 뭐 그런 것 중에서 영양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뭐 껍질에 영양이 되게 많다고 칩시다. 근데 정말로 과육만 먹고 껍질을 먹지 못하고 버린 느낌? 아무튼 그렇게 제가 버린 영양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잘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하나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자막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이나 표정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자막을 보면요. 뭔가 그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자막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입을 보고 그러면 대화하는 느낌이고 그 대화 자체에 조금 더 잘 녹아들 수 있어요. 사실 글이 전달해주는 것이랑 얼굴이랑 입모양이 전달해주는 그런 시각적 이미지가 훨씬 더 글보다는 풍부하잖아요. 근데 글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하는 말보다 먼저 읽어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성격도 급해지고 그걸 이제 배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더라도 내가 이거 시간을 배속하지 않아도 볼 정도로 가치가 있는 영상을 꼭꼭 씹어서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머무는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에 접속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제 몸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조금 소름 돋는 거예요. 이 세계에 몸을 주차해 놓고 다른 세계를 돌아다니는 느낌? 근데 제가 이 몸에 태어났는데 이 몸을 안 쓰는 상태로 너무 오래 머무는 게 정말 무언가에 정신이 빼앗기고 내 몸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느낌? 그래서 저는 좀 오프라인에서 정말로 제가 살아있다는 체감을 하면서 운동을 하거나 좀 멀리 걷기 등을 하면서 현실에 머무는 시간을 좀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콘텐츠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좋은 콘텐츠를 봐야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모두 스스로를 아끼잖아요.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몸에 좋은 걸까? 제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좋은 생활을 하거나 사람들이랑 되게 영감이 되는 대화를 하면 그때 진짜 괜찮은 콘텐츠가 나와요. 그래서 온라인 외에 오프라인에서도 정말로 좋은 것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자의 기준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만들고 그런 게 이제 창작자의 윤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여러 노력들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옛날부터 있었던 것들 하기, 뭐 이를테면 요리하기, 책 읽기, 걷기 등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걸 좀 덜 해보면서 오히려 좀 고전적으로 사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기 전에 에너지를 남겨두는 거. 우리가 자기 전까지 막 재밌으려고 졸릴 때까지 핸드폰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기 위해 자기 전에 에너지를 남겨둔다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확실히 삶이 많이 나아지기도 했고, 제가 스크린 타임이 막 6, 7시간 정도가 나왔어요, 평균. 굉장히 많이 나온 거잖아요. 핸드폰을 그 정도 들여다본다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의식한 후부터는 2시간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우울감이 좀 많이 없어진 느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